제가 예전에 저 금속 배터리를 설명을 하면서 뭐 특허 관련된 다이오드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금속 배터리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구리선이 동그랗지 않아도 네모나도 그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정도 두껍게 만들어도 전류는 흐릅니다. 이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 금속판이어도 전기는 흐른다의 원리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그 콘센트 안에 이게 부품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전류가 흐릅니다. 이 구리판이. 그럼 이거를 이렇게 이 정도 두껍게 해도 전류는 흐른다, 안 흐른다? 네, 흐른다입니다. 그러면 금속판에는 전기가 흐른다인 것이죠. 다만 제가 저때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기차 배터리의 양극재에 서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전기의 전도도가 틀린 금속들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안정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나는 거죠. 제가 이걸 어디서 체험했냐면 집에서 이렇게 전기를 하면서 저기 전기선의 구조, 두꺼비 좀 있는 구조가 이거를 스파크를 이렇게 판에 닿지도 않았는데, 회전판 이렇게 금속판에 닿지도 않은 스파크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거기서 알았습니다. 일반 이런 구리선이 콘센트 안에 이런 구리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리 없잖아요. 그때마다 스파크 나시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스파크 없이 흐르는 것은 같은 전도도를 갖고 있게 같은 구리 금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금속이 틀리면 스파크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전 세계에서 아마 발견해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금속 배터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그 금속을 배터리를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구리판 같은 것이라고 합시다. 또는 알루미늄 판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전도도가 좋으니까 거기 안에 알갱이, 처음 만들 때부터 이렇게 구리판을 만들어 놓고 알갱이, 이것이 나노 구조로, 반도체에서는 나노 구조로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 이하로도 될 수 있고, 여기서 보면 대중소 알갱이, 금속 알갱이, 구리판 알갱이, 대중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게 되거나,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서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를 만들면 그 안에 전기가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되고 그를 따라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 안에도 줄을 이렇게 두툼하게 고어놓으면 그에 따라서 전기가 흐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거 원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반 구리선이다, 전기 구리선이다 그러면 동그라도 되고 네모판도 됩니다. 이런 네모판이어도 줄 구어놓으면, 두툼하게 줄을 구리선을 구어놓으면, 전체를 두껍게 해도 좋은데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두툼하게 구리선을 만들어주면 그에 따라서 전기가 흐른다. 통신선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동축 케이블, 광섬유, 통신선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 회로도 이제 반도체 회로 안에 그 위에 다시 한번 금 그어주면, 회로를 이렇게 그어주면 거기에 따라서 전기가 잘 흐른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반도체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맛있게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금속판에처럼 이 금속판에 원래는 이렇게 일자로 금을 구워줘야 되나, 인위적으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대중소 알갱이, 금속 알갱이들을 대중소 이렇게 쭉 전기선 구조처럼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이 R 사이즈를 균일하게 이 안에 만들지 않아도 제 방식인 뭐 전기선 피복 안에 구리선이다 그러면 구리선을 두께를 대중소 서로 틀리게 만들어주는 이런 특이한 구조의 전기선을 만드시면, 반도체 회로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광섬유 선 안에서도 이렇게 사이즈를, 광섬유를 선을 두텁게 대중소 서로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화하고자 하는 그 원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전기선 피복 안에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만들면 이게 서로 평균화하고자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게 된, 펄스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광섬유선에도 동일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에도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종의 안테나를 통해서 증폭하지 않아도 주파수가 형성된다 안 된다, 형성된다의 이론입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거면 이게 동력이 전기 동력이 강하게 있으면 굉장히 강하단 말입니다. 신호 증폭 장치가 되는 거죠. 신호도 증폭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전기 같은 것도 증폭된 좀 강력한 동력, 모터 들어가는 이게 직전의 선을 이런 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동력이 강한 이거 전기가 들어가서 모터를 힘있게 구동하게 되죠. 또는 모터에 들어가서 구리선을 감안할 때 구리선을 서로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강력한 구동이 약간 동력이 강한 그런 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A사 레이더에서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A사 레이더에서도 동일하게 원리는 쓰이고 군사무기에서도 쓰일 수 있고 산업용에서도 쓰일 수 있고 일단 모터 안에 들어가는 어떤 연구자석 그것도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하나의 두꺼운 두터운 연구자석을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은 이쪽으로 배치를 하거나 또는 두께가 동일한 연구자석을 여러 겹으로 배치해 놨더라도 다른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런 연구자석에 비해서 모터 힘이 굉장히 강한 구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기술은 제 기술고 스피커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스피커에도 일반 두 톤만 넣었던 연구자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겹의 어떤 두께가 틀리거나 두께가 같거나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넣으면 소리가 굉장히 증폭이 커집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어차피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구리선을 이제 감아 놓는 거예요. 그것도 구리선도 서로 대중소 틀리게 사이즈를 갈아맞고 그 위를 서로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연구자석을 감아 놓으면 전기가 생산될까요? 안 생산될까요? 생산이 됩니다. 자동차 회전축에다. 대신 이제 침수 같은 걸 대비해서 밀봉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일반 자동차 아니더라도 다른 회전축에 돌아가는 데는 다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요. 인위적으로 자동차 어떤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해서 원료가 휘발유가 됐든 나중에 석유가 싸지면 휘발유가 됐든 제 방식의 어떤 불안가스인 수소 산소의 결합 이것을 같이 인위적으로 태워서 넣었을 때 불안가스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죠. 수소 산소 따로따로 공급 서로 만나면 터지니까 따로따로 보관을 했다가 온도를 높이는 수소 온도를 높이는 공간과 산소 온도를 높이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또 필요량을 따라서 수소 산소를 그때 딱 쓸 분량만 그때 섞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불안가스에 터지는 위험을 없애고 그것을 각 어떤 연소 기간에 비행체의 원리가 될 수도 있고 전기 자동차도 될 수 있고 수소 산소가 연료가 돼가지고 비행체 연료가 돼서 각 연소 기간을 여러 개, 10개라도 수소 산소만 공급해 주면 탑니까? 안 탑니까? 타죠. 그래서 제가 비행체에서도 전후 좌후에 연소 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위아래도 둘 수 있다. 비행체가 이제 이렇게 구 형식으로 이제 비행체를 만들어서 연소 기간을 앞뒤 좌우, 그러니까 전후 좌우에 놓을 수도 있고요. 수직 이착륙을 위해서도 밑에다가도 자잘한 것들, 큰 거 말고 가스불도 자잘하게 킬 수 있잖아요. 약불로 그걸로 이제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연소실을 불꽃, 수소산소를 연료로 해서 태우는 기간을 많이 배치할 수 있어요. 수소산소 자체가 공기입니까? 아닙니까? 공기의 구성 성분이죠. 그러면 이제 압축 공기를 사방에서 공기부양정처럼 압축 공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연소실에 폭발 행정을 하는 수소산소를 태웠다가 연소실에 추가로 공기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로 인해서 좀 더 팽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의 비행체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앞, 뒤, 위, 아래. 그리고 사방에 원하는 곳에 연소실을 배치해서 그쪽 방향으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 연소실에 불꽃을 태우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져와 볼까요?
전투기의 비행체 보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 블레이드가 비행체를 움직이는 거냐. 불꽃이라는 공기의 팽창이, 열의 팽창이 비행체를 움직이느냐의 문제라고 말씀을. 이거를 그렇죠. 앞뒤로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 이착륙을 할 때는 밑에다가 좀 더 자잘한 연소실을 많이 둬가지고 수직 이착륙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앞뒤에다가도 보통 보면 이게 열차도 앞뒤에다 엔진을 두면 앞뒤로 움직이잖아요. 롤스로이스 유튜브에서도 롤스로이스에다가 앞뒤로 이렇게 엔진을 달아놓으니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자유자재로. 저는 거기다 더해서 위에도 가고 아래도 가고 이것을 연소실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방향을 자유자재로 전후좌우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그 비행체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되고,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쪽을,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고 싶다 그러면 아래로 가고 싶다. 밑에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수직 이착륙하고 싶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되죠. 그리고 땅을 태워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사방대, 이렇게 비행체다 그러면 이게 전후좌우에다가 사방대 여러 군데에다가 연소실을 둬가지고 사선으로 비스듬히 땅을 태우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이 삥 이렇게 둘러싸이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삥 비행체를 이렇게 비행체를 사선으로 이렇게 들면서, 그러면 이게 힘의 방향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양력을 형성하도록 힘의 방향을 사선 구조로 해서 태우는 이런 수직 이착륙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땅을 태우지 않고도 수직 이착륙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이것은 이게 이 밖에서 연료를 태웁니다. 근데 이 안에서 태워가지고 불꽃을 감출 수도 있다. 전투기의 경우에는 불꽃이 있으면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태워서 수직 이착륙을 해서 위로 올릴 수도 있다. 불꽃이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팽창하는 열만이 이렇게 위로, 비행체를 위로 어떻게 띄어 올리는 거예요. 비행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전후좌우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비행체가 있으면 이렇게 비행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사선에다가 여러 군데에다 다 두는 거예요. 이렇게 두는데 비행체에 이것을 여러 군데에 이렇게 둬가지고 이것을 불꽃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의 방향은 위로 떠올리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불꽃을 어떻게 작은 연소 기관을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이것을 태워서 여기서 발생하는 힘이 위로 향하도록 해주면 수직 이착륙 기술이 된다고, 공중에서도 이렇게 약간 멈춰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술은 이제 따라하시면 남의 기술을 따라하셔서 하시는 것이 되십니다. 남의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생산할 때도 이제 다시 전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전기 생산할 때도 수소산소를 태운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동차 폭발 행정으로 회전축을 돌릴 거 아닙니까? 100m, 200m도 가능합니다. 여기다 구리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놓고 주위로 연구자석들을 두께가 틀린 또는 두께가 같은 여러 겹의 연구자석들을 배치를 해놓으면 전기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산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기를 받아들이는 선, 전기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전기선 뼈복 안에 구리선들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다시 금속 배터리로 가서 이런 것이 콘센트 안에 이런 부품인데 이 안에 전기 흐릅니다. 이거를 아주 두텁게 만들어도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금속 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구리판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접하고 금속 용량을 부어서 그냥 금속 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갱이들 나노 구조로 된다 그랬죠. 대중소 이렇게 해가지고 나노 구조. 이게 이제 그 MLCC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금속 배터리라서. 이거는 군사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쓸 거라고. 발열이 문제고 발열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쭉쭉쭉 이렇게 쭉 전기선 흐르는 것처럼 이 안에 전기가 역동적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런 알갱이들을 제가 이렇게 전기선 피복 안에 있는 구리선처럼 구리선의 두께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면 주파수 방식으로 만들듯이 이것도 인위적으로 그렇게 알갱이들을 옆으로 나열해 가지고 대중소 틀리게 하면 주파수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파워 있게 같은 대비해서 파워 있게 같은 면적 대비해서 파워 있게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런 금속 배터리를 이제 서로 절연 구조를 갖춘 채 수십 장을 딱 겹쳐 놓으면 금속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군사용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산업용으로도 쓸 수 있고 발열에 있어서 장점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시고 이것은 뭐 반도체에서도 쓰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웨어러블 기기에도 이런 금속 배터리가 쓰일 수 있습니다. MLCC에도 쓰일 거고요. 이건 모든 것에 아마 안 쓰이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액체 배터리 말씀을 드렸는데 구름 속에 전기가 흐르는데 어디서 흐르나요? 그것은 전기가 바로 전리층에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일종의 그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서로 불규칙한 전기, 약간 구름 속에 물이 담겨 있다. 그 안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구름의 위층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땅에 있는 마이너스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번개가 친다. 그게 아니고 테슬라 전기 유도처럼 거기 안에 전기가 이미 담겨 있고. 그래서 밑에 지상의 조건과도 걸어서 지상의 어떤 전기를 서로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테슬라 전기유도도 금속체에다 이렇게 전기 걸어놓으면 일정 부분에 금속체가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전기유도처럼 그래서 땅의 어떤 조건이 전기를 유도하는 그런 조건이 되면 번개가 친다. 그쪽으로 해서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대해서 전 세계에서 제가 최초로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물에다가 우리가 전기를 흘리면 감전사고가 아니라 스파크가 나느냐라는 나느냐 안 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스파크가 나면 작업자가 미쳤다고 들어가서 전기하겠습니까? 비 오는 날에도 전기 흐르는지 모르고 작업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전기를 흘리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구리다 그러면 구리나 알루미늄이나 또 다른 금속자 알갱이들을 대중소 이렇게 싹 그러니까 알갱이들은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똑같은 알갱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사이즈가 틀린 알갱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강력한 저장이 됩니다. 이 금속 배터리 아까 전에 금속 배터리를 대중소 틀리게 한다고 그러면 강력한 저장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처럼 액체 배터리 안에 이런 금속 알갱이들을 넣으면 액체 배터리가 된다고. 그러면 기존의 배터리는 화학수소를 넣지만 이건 물만 넣으면 된다라는 제가 액체 배터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것들을 수십 개 작은 규모로 아주 작은 규모로 수십 개 수백 개 자잘한 것을 딱 모아놓으면 강력한 전기 저장이 되겠죠.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사이즈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전기파, 이런 금속, 전기가 흐르는 금속판을 만들었을 때 이게 태양 전지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태양 전지로서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태양빛을 모아갖고 여기다가 조사를 해주면 이 빛은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온 이 구조 때문에 약간 주파수 형태를 띈다 그러나 전기가 약간 역동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에 여기다 검은색 칠을 넣으면 여기다 다른 것에 비해서 태양 전기가 굉장히 전기로 바뀌는 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전기를 이렇게 태양 전지판에서 생산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 전기를 거기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구리선, 전기선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기선도 서로 대중소 해갖고 전기선 피복 안에 있는 구리선들이 서로 사이즈가 틀린 구리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역동적으로 태양빛이 전기로 전환되는 율이 높아집니다. 이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많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고 이렇게 어떤 대충 이렇게 어떤 보면은 새로운 기술을 금방 아이디어가 뛰어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좀 특이한 능력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생각하고 보면 다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성됩니다. 어떤 기업체로부터 상담을 받더라도 제가 그쪽 기술을 전혀 모르거나 첨단 분야를 모른다 할자로 좀 얘기 들어보면 금방 거기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구조를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냥 조금만 읽으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런 능력이 좀 기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도에 사람의 지혜의 능력을 구하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